자, 일단 그러면 우리 어제 이더리움이 엄청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? 단기간에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거의 비트는 1200불 이상 올랐고, 그쵸? 이더리움은 120불 정도 올랐어요. 제가 항상 그 이더리움 100불 이상 오르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는데, 어제는 오버슈팅 난 거를 보면 정확하게 한 110불 조금 넘게, 아주 111불? 뭐 2불? 요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제 그 단기간에 오른 게 정말 미쳤다는 거죠. 그래서 어제 그러면은 날씨는 어떻게 됐냐,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일단 여기 잡은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저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, 이렇게 3개의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바이비트까지. 근데 바이비트까지 간 적은 거의 없어요. 여기까지 간 적은 거의 없음.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건 심각하다는 거. 네,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상황이 꼬일 대로 꼬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단타 칠 때 보여주는 이 두 가지는 60만 불이지 않습니까? 이 60만 불로 보통 단타를 치게 되는데요. 자, OKX를 가장 먼저 진입을 합니다. 처음에 뭐야 갑자기 상승을 해. 그래서 일단 지켜보죠. 지켜보다가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 싶어서 숏을 치는데 OKX를 쳤는데, 어제 같은 경우에 어디서 쳤냐면 제가 여기 두 군데서 쳤어요. 1794랑 1799 두 군데서 첫 포지션을 잡았습니다. 대충 요 정도 선에서 1차 진입을 한 거예요. 1차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, 근데 제가 여기서 진입한 근거가 있습니다. 일단 횡보를 하다가 오버슈팅이 한번 났고 다시 횡보하다가 또 오버슈팅이 난 상태다 보니까 일단 1800불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거나, 아니면 살짝 오버슈팅이 나더라도 1800을 살짝 뚫고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깔짝 먹기 위해서 일단 진입을 한 거예요. 처음에 1794에 들어간 건 1800을 못 찍고 못 넘고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진입을 했던 거고, 1798에 진입했던 거는 1800 찍고 내려올 때 추매를 한 겁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, 여기서 조정이 왔으면 다행인데 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일단 계속 물을 탔죠. 여기 잡은 거 보이시죠? 계속 물을 이렇게 탔습니다. 꼭지점 있는 부분에서. 여기서는 왜 물을 안 탔냐? 자, 여기서 오버슈팅,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고 꼭지점 그릴 때 탄 거고, 여기도 오버슈팅하다 꼭지점 그릴 때 탔는데 여기는 이전 고점보다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서 추매를 안 한 겁니다. 이해되셨어요?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숏을 추매를 했고, 마지막에 여기서도 숏을 추매를 했는데, 사실 너무 단기간에 이게 5분 봉이지 않습니까?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평단이 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였습니다. 평단이. 그게 1825가 평단이었어요. 얘는 1825가 평단이었습니다. 근데 OKX가 1800불 이상 넘어갔을 때 제가 비트겟을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.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최초 진입 시점을 제가 찾기가 좀 힘든데, 24일날 1815부터 진입을 했네요. 1815. OKX는 1794에 진입을 했지만 비트겟은 1815부터 진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시나리오를 보면 8부터 이거 숏 진입, 이런 식으로 숏을 진입하는 게 거래소마다 조금씩 달랐어요. 그러면 얘가 조정이 올 때 이더가,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이익을 볼 거고, OKX는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었을 겁니다. 비트겟은 뭐 아리가리 했을 거고. 그거의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 요거예요. 어제 보시면 1860 가장 최고점일 때 OKX는 마이너스 65,000불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었고,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인데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. 8,000불 정도. 그리고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됐지만 어쨌든 평단은 훨씬 높았기 때문에 1838이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시드를 관리하면서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OKX의 손실을 약간 메꾸면서 쌤쌤한 거가 좀 있고요. 그리고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득으로 나올 수 있는 평단이어서 이득으로 나왔는데,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냅뒀으면 엄청난 익절이었죠. 그냥 냅뒀으면 핵익절이었는데, 어쨌든 그거는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.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
OKX는 11,000불 정도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11,000불, 제가 1830 정도에 다 정리를 했어요. 1825에 사서 야씨 좀만 더 기다렸으면 이익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거고,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한 8,000불 정도 이익이 났고, 비트겟은 근데 P&L이 안 보여서 근데 여기 지금 이득 난 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익이 다 났습니다. 손해가 없죠.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가 이익이 제일 많이 났겠죠. 당연히 바이낸스 포지션을 가장 마지막에 잡았으니까 바이낸스가 이익이 가장 좋았을 거예요. 바이낸스는 어제 이렇게 2만 불 정도 수익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OKX는 손해, 비트겟, 바이낸스는 이익 해가지고 1,800만 원 정도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, 사실 뭐 그대로 냅뒀으면 1,8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몇억 됐겠죠. 지금 뭐 잡은 수량 여기서 털 수 있었으면. 하지만 그건 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지금 방금 단타 친 거 계산을 해보면, 방금 방송에서 단타 친 거 4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3월달 목표는 일단 초과 달성했고, 운이 좋으면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 OKX 같은 경우에는 최대 888개를 살 수 있으니까 8분의 1 분할로 하는 거예요. 분할 매수를 할 때 강도가 8분의 1인 겁니다.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간과하신 거는, 저는 비트겟도 있다고 그랬죠. 비트겟도 30만 불이고 111이니까 비트겟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전체 시드 대비 16분의 1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, 비상금까지 바이낸스까지 합치면 실제로 20분의 1 정도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어제는 왜 배율이 높았냐면요,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했어요. 비트가, 이더가 단기간에 100불 이상 오른 적이 거의 없다. 무조건 100불 그 이전, 그러니까 80불, 70불 이렇게만 올라도 혹은 내려도 반드시 조정이 왔어요. 근데 어제는 100불이 넘었죠. 그러니까 제 예상을 넘어간 거예요. 원래 7, 80불이면 무조건 이던 웬만한 조정이 왔는데 7, 80불을 넘어서 100불, 110불까지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버리지를 더 끌어올려서 더 많은 물량을 베팅한 겁니다. 물론 거기서 틀렸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자기의 선택인 겁니다. 내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그 정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죠. 그러니까 승부를 볼 때는 확실하게 승부를 보고, 승부를 볼 만한 자리가 아니다 싶을 때는 잽잽 쳐서 먹고,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익률 보면 어떤 날은 막 30만원, 여기 보시면 22일날 30만원, 그죠? 19일날 190만원, 좀 작죠? 다른 데에 비해서. 근데 보통 500씩 벌다가 1000만원 벌 때도 있고 1500만원, 1800만원 벌 때도 있는데, 이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. 이거는 그날 장세에 따라서, 변동성에 따라서도 있지만 확신이 드는 자리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오늘 이 타이밍 되게 좋은데,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좀 더 베팅을 많이 하면 좀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는 거고, 네.